안녕하십니까. 자료 해석 파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심화 학습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2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A, B, C하고 세 가지의 결제 수단이 제시되어 있죠. 자, 그때 A와 B, C는 각각 현금카드, 신용카드, 전자화폐 중에 어느 하나이다. 그러면 A가 현금인가, 신용카드인가, 전자화폐인가, 이걸 먼저 구별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A와 B는 되어 있고, 이 부분에 A와 B의 공통되는 부분은 문제 조건 주어져 있죠. 비현금 지급수단이다. 그러면 비현금 지급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신용카드 아니면 전자화폐 둘 중에 하나겠네요. 다음에 A와 C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지불 능력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불 능력 한도 내에서. 자, 그럼 지불 능력 한도 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현금은 당연한 얘기겠고, 그다음에 신용카드일까요? 전자화폐일까요? 신용카드는 자기가 당장에 지불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사용하고 난 다음에 청구서가 오면은 그때 가서 후 결제, 선사용 후 결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장에는 지불 능력이 없지만 신용카드는 카드 회사를 통해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화폐라면, 여러분 흔히 전자화폐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통카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 교통카드라고 하는 거, 그것도 그 금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 공통으로 들어있는 A가 전자화폐가 되겠고, B는 신용카드가 되고, C가 현금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문장 봅시다. 1번 A는 전자매체에 충전된 한도 금액 내에서 사용한다. 맞네요. 2번 B는 사용하는 즉시 사용하는 금액이 출금 계좌에서 인출된다. 신용카드는 사용하는 즉시 출금 계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선사용 후 결제일에 맞춰서 나중에 인출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2번은 잘못됐네요. 3번 A와 C는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A는 전자화폐, C는 현금. 현금을 할부로 분할 상환할 수 있나요? 현금은 그 즉시 모든 금액을, 전액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3번 잘못됐습니다. 4번 B는 신용카드는 C와는 달리, 현금과는 달리, 신용카드와 현금에 대한 비교네요. 신용카드는 현금과 달리 소액거래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한다. 소액거래는 현금을 사용하는 경향이 더 많죠. 소액 결제하는데 신용카드 사용하면은 괜히 수수료만 더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4번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4번 문제
표가 아주 복잡하게 주어져 있죠. 표를 대충 보시고 밑에 문장을 통해서 한번 다시 표로 되돌아가는 그런 확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 횟수와 여객 수송, 화물 운송 등 운항 지표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가번 2009년에 들어 주 5일 근무가 본격화되면서 표에는 주 5일 근무가 돼 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객 수요, 자, 표에서 여객 수요 쪽을 보세요. 여객 수요는 호조세가 지속되었다. 그런가요? 그런데 이 여객 수송에 있어서 일평균 쪽에 표를 보세요. 여객 수요의 일평균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수송 증가율은 2년 연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잘 모르는 문항입니다. 왜? 일평균에서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번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없네요. 나번 2008년 국제선에서 여객기와 화물기의 운송 비중이 3대 1의 비율을 갖는다면 2008년 운항 횟수와 운항 횟수 1회당 탑승객과 화물 수송의 비도, 자, 문장을 보면 3대 1이라면 210명 대 68톤, 이게 3대 1의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밑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표에는 포인트라고 하는 풀이에는 그 표를 인용해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때 자, 교재에 포인트 다시 한번 보세요.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포인트 부분 두 번째 줄에 탑승객은 64,000명에 200분의 1이므로 210명 정도이고, 자, 여기서 오타가 있습니다. 64,000명에 200분의 1이 아니고 300분의 1로 정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그래서 300분의 1, 그러면 210명. 또 화물수송 6,800톤에 100분의 1인 68톤. 300분의 1, 100분의 1로 잡은 것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은 3대 1이라는 비중이 3대 1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밑에 표에서 그와 같은 수치는 떠나서 그냥 나번 문장 자체로 3대 1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210명 대 68톤이 3대 1의 값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나번은 올바른 문장이다. 이렇게 바로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지 밑에 포인트에 나와 있는 설명에 오타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분의 1이 아니고 300분의 1에 210명 정도, 300분의 1로 수정하도록 하세요. 다음 문항. 2009년 들어 여객 수송의 증가율이 뚜렷이 하락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여객 수송의 증가율은 도표를 보시면 분명히 여객 수송의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음액값이 아닌 이상은 실제 여객 수송의 값은 실질적으로는 증가하고 있게 되겠죠. 증가율이 하락했다는 것이지 여객 수송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조금씩이라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도 문장이 잘못되어 있고, 더군다나 연말쯤에 예년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예측, 글쎄요, 이건 예측할 수 있을까? 나중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답은 옳은 문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라번, 여객 수송이 집중되는 휴가철에는 화물 운송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화물 운송 쪽을 쭉 보시면은, 도표를 보시면은 확인되는 사항이죠. 라번은 올바른 표현이겠네요. 마번,
2009년 9월에 일평균 운항 횟수, 자, 일평균 운항 횟수라면 한 달에 30일이면 30으로 나눈 값이고 31일이 있으면 31일로 나눈 값이죠. 이미 일평균에는 날짜의 값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 달에 해당하는 날짜가 31일이다, 30일이다 이것을 감안하면 하는 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감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번 문장도 잘못됐죠. 따라서 올바른 문장은 나번과 라번에 해당되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습니다. 이거는 기초 편에서 20번 문항과 겹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문항 20번과 같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표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표가 각 성별로 남학생, 여학생의 SNS 계정을 소유한 학생과 소유하지 않은 학생들의 비율이 주어져 있죠. 다음 학교별로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소유한 학생과 소유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번 SNS 계정을 소유한 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다. SNS 계정 소유한 학생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각각의 비율은 주어졌지만 남학생의 총 인원수와 여학생의 총 인원수가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남학생 인원수에 대한 49.1%, 여학생 전체에 대한 71.1%. 그렇다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원수가 제시되어야만 계산해서 정확히 남학생과 여학생 누가 더 많은가 비교할 수 있을 텐데 남학생, 여학생의 각각의 학생 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항만 가지고서는 절대적인 학생 수는 계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겠죠. 기억번은 잘못됐습니다. 니은번 상급 학교 학생일수록 SNS 계정을 소유한 비율이 높다. 자, SNS 계정을 소유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표를 보면 44.3%, 64.9%, 70.7%로 전체적으로 비율이 인원수는 계산이 안 됩니다만 각각의 인원수에 대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알 수 있죠. 니은번은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디귿번 조사 대상 중에서 고등학교 여학생의, 자, 여기서 고등학교 여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별 부분에서 여학생, 성별 부분은 남학생과 여학생으로만 나눠져 있는데 그 여학생이 초등학교 여학생, 중학교 여학생, 고등학교 여학생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등학교 여학생의 비율 자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디귿번 잘못된 문장이고 리을번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과는 달리 중고등학생과 비교해서 초등학생만 보자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은 SNS 계정을 소유한 학생이 전체의 44.3%, 소유하지 않은 학생이 56.7%, 소유하지 않은 학생이 더 많죠. 상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학생이 오히려 더 적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올바른 문항은 니은번과 리을번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8번 문제 꺾은 선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가번과 나번 나와 있고 여기에
어떤 비율을 얘기하겠죠. 퍼센트, 단위가 퍼센트로 주어져 있는데 가번에는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몇 점 0 하고 앞에 숫자가 지금 보이질 않네요. 두 번째도 몇 점 0 하지만 소수 아래 첫째 자리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몇 점 0 앞에가 지금 이 교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앞에 자릿수가 잘린 것 같습니다. 나번은 4.5%, 4.0%, 3.5%, 3.0%, 2.5%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연도별로 그 자료가 위치하는 지점만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데 가번 자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때 이러한 통계 자료 해석의 유의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밑에 각 지문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통계 자료 연구 목적에 맞게 해서 자료의 시각적인 효과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이렇게 주어졌는데 왼쪽에 잘려 있는 이 퍼센트 비율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2.0% 교재에 채워 넣으세요. 여기는 4.0%, 여기가 6.0%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자료를 우선 비교해 볼까요? 얼른 보면 가번에 비해서 나번이 훨씬 변동폭이 심하다는, 감소폭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일까요? 가번보다 나번이 감소폭이 심하다. 가번은 상대적으로 좀 완만한 편이고 나번은 심한 편이다. 눈으로만 보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조사해 보면은, 자, 여기에 2.0% 비중을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자, 2.0%는 요 아래쪽입니다. 4.0%는 여기입니다. 6.0%는 저 위에가 있겠죠. 자, 위에가. 그래서 2.0%와 4.0% 사이에 들어있는 것을 조사해 보면은 어때요? 2.0%와 4.0% 사이에 조사해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죠? 서로 형태는 같습니다. 동일한 자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앞으로 통계 자료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자료의 시각적인 효과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포인트에서도 그와 같은 논리로 설명하고 있죠. 포인트를 한번 잘 보세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인데 밑에 정답표에는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답으로 교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잘못 편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표에 나와 있는 2번은 무시하시고 답을 수정하시고 3번으로 수정하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시각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각각의 별량과 수치를 정확하게 보고서 해석을 하도록 해야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자, 다음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인구 비율과 도시 인구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1차 산업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산업이면은 농업이나
뭐 수산업, 농업, 뭐 또는 목축업 이런 자연 상황에서 그대로 생산되는 산업을 1차 산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2차 산업 인구와 3차 산업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1번 문항 제조업 인구는 제조업은 몇 차 산업인가요? 2차 산업이겠죠? 그래서 2차 산업 인구는 제조업 인구는 2차 산업인데 1990년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아니죠.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1960년과 1965년 사이에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도표를 보시면 그 나와 있죠. 도표에 1960년과 1965년 사이에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급격히 1차 산업 인구는 감소했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 인구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에 1990년대 이후에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문장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2번 1980년에 이르러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를 초과하였다. 1980년대 도표를 볼까요? 1980 아니죠. 농촌 인구 1차 산업 인구를 뜻하죠. 1차 산업 전체는 꼭 농촌 인구뿐만이 아니라 어촌 인구도 해당이 되겠죠. 어업도 1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산업 인구가 감소했다 그래서 반드시 농촌에 있는 인구가 감소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1980년대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를 초과했다 따라서 반드시 농촌 인구라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1차 산업 인구와 도시 인구가 같은 시점이 1970년대죠. 1차 산업 인구와 도시 인구가 같은 시점은 비율적으로 같은 비율을 갖는 시점은 1970년대죠. 그래서 2번 문장 자체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3번 1차 산업 인구 비율이 감소하면서 1차 산업 생산액도 줄었다. 1차 산업 인구 비율이 감소했다고 해서 1차 산업 생산액이 줄어들까요? 기계화 발달로 인해서 오히려 작은 인구이지만은 보다 높은 생산액을 가질 수도 있겠죠. 생산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문장 인구가 비율했다고 해서 생산액이 줄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문장입니다. 알 수 없는 문장. 생산액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화 발달에 인해서. 그래서 3번 문장도 잘못된 표현이고 4번 산업화로 인해 고용기회가 늘어난 도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도시인구 그래프에서 도시인구를 보면은 경제개발 계획 추진을 시점으로 해서 도시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도시인구는 어디에서 온 인구인지는 모르겠죠. 농촌에서 오는 인구인지 어촌에서 오는 인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도시인구는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도시로 유입되었고 그것은 고용기회가 늘어난 원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올바른 문장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10번 문제는 도표가 교재에서 도표가 편찬하는 과정에서 도표가 빠져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도표는 카페를 통해서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 여기에서는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제가 도표까지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가 어떤 도표냐면 노인 가구의 형태별 구성 비율 을 나타낸 표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단위는 %가 되겠죠. 그래서
1990년대에는 그 형태별이 노인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그리고 노인 부부 가구, 그리고 자녀 동거 가구,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가구,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비율들이 그 각 형태별을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가 10.6%, 12.7%, 75.3%, 1.4%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1990년뿐만 아니라 생략하겠습니다. 도표는 2000년과 2010년에 각각 같은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기억번은 1990년에 노인 부부 가구 인구는 90년에 노인 부부 가구 인구가 90년에 노인 부부 가구 인구가 12.7%에 해당이 되네요. 이 1990년에 노인 부부 가구 인구는 인구라고 되어 있죠. 노인 1인 가구 인구에 노인 1인 가구 괜히 지웠네요. 10.6%에 해당되는 노인 1인 가구 인구의 인구가 2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부부 가구라는 것은 노인 부부는 혼자 사는 사람들인가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짝꿍이 있죠? 그래서 한 가구당 인구수는 한 가구당 인원수라고 할까요? 한 가구당 인원수는 한 가구당 2명이라는 얘기죠. 노인 1인 가구는 그야말로 한 가구당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한 가구당 1명이고, 부부 가구는 한 가구당 2명이고, 그러면 비율이 서로 똑같을 때는 당연히 2배가 되겠지만 비율 자체도 증가했죠? 비율 자체도 증가했습니다. 그럼 결국 1인 가구보다 2배 이상이겠네요. 2배 이상. 비율이 똑같을 때도 2배 차이가 나는데 왜? 한 가구당 2명이니까 부부 인구는. 그래서 2배보다는 훨씬 많겠죠. 그래서 기억번 문장은 잘못됐습니다. 니은번 1990년 대비 2000년에 90년 대비 2000년에 노인 1인 가구수 증가율은 2000년에 노인 1인 가구는 20.1%로 주어져 있습니다. 1990년에는 10.6%고요. 이게 10.6%에 비해서 20.1%의 비율은 훨씬 큰 비율이죠. 자, 이때 문장에 이러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1990년 이후 노인 가구 수는 이 전체 노인 가구 수는 꾸준히 노인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씩 증가했는지는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얼마만큼씩 증가한다라고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어찌됐든 노인 가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노인 가구가 기준 연도에 몇 명일지는 모르겠지만 A명이라고 가정해보고 그 중에 형태별, 그러니까 뭐 1인 가구라 볼까요? 뭐 특정 가구, 어떤 특정 가구의 비율이 X%만큼 차지한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이 특정 가구 수는 단위가 가구가 되겠죠. 몇 세대, 몇 가구. 그래서 특정 가구 수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 노인 가구가 해마다 A%만큼씩 증가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되겠고, 이때 이 특정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X%로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똑같은 비율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가정값입니다. 가정. 이때 특정 가구 수는 원래 있었던 증가했던 가구에 대한 이만큼의 값을 갖게 되겠죠. 자, 이 값을 이렇게 바꾸어서 확인해 보시면 어떤가요? 전년도의 가구 수에 비해서 증가하는 비율이 똑같습니다. 전년도의 가구 수에 비해서 증가하는 비율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볼까요? 가구 수 비율이, 특정한 가구 수의 비율이 같을 때는, 특정한 가구 수의 비율이 같을 때는, 이게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을 때는 특정 가구 수가 증가한 비율과 전체 노인 가구가 증가한 가구 수 증가 비율이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에 노인 1인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과 2000년에 노인 1인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을 때는 노인 가구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따라서 증가했겠죠. 그런데 하물며 2000년대 1인 가구 수조차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됐죠. 그렇다면 1990년대 1인 가구 인구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니은번은, 자, 증가율로 보면 똑같았다면은 증가율이 같지만 1인 가구가 10.6%에서 20.1%로 훨씬 똑같은 값이 아니고 훨씬 큰 값으로 됐기 때문에 노인 가구수 증가 비율보다는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문장이죠. 디귿번,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기타 가구 수는 증가하였다. 2000년에 기타 가구 수가 1.1%로 주어져 있고 2010년에는 기타 가구 수가 1.3%로 주어져 있습니다. 역시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타 가구 수 자체도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비율도 노인 가구 수가 증가한 비율보다도 크겠죠.
리을번 2010년은 2000년에 비해 노인 가구 중 확대 가족의 비중, 여기서 확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핵가족, 확대 가족, 자녀들과 살더라도 여러 세대에 거쳐서 같이 사는 부분과 딸랑, 그 자녀 한두 명만 같이 사는 이 핵가족, 확대 가족, 이러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단어이겠습니다. 그러면 자녀 동거한다고 해서, 자녀와 같이 동거한다고 해서 이 가족들이 무조건 확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제시가 안 돼 있죠. 확대 가족일지 핵가족일지 자녀와 동거한다는 것 뿐이지 가족 자체의 형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리을은 잘못된 표현이고 올바른 것은 니은번과 디귿번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편은 동해와 황해에서 2월과 8월에 측정한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 자료로 주어져 있습니다. 도표. 바로 읽으면 도표를 바로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기 기역번에는 2월의 표층 수온은 동해가 황해보다 낮다. 자, 표층 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수심이 0m, 50m, 수심 100m 뭐 이렇게 표기가 주어져 있습니다만 표층 수온이라고 하는 거, 표층. 그러면 수심 0m가 되겠죠. 수심 0m인 부분을 뜻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해는 0m에서 동해는 수온이 8.8도씨로 되어 있네요. 동해는 2월달에 동해 표층 수온은 8.8도씨. 8월달 동해의 표층 수온은 황해죠. 황해 2월달에 황해 그 밑에 칸이 되겠네요. 2월달 황해 표층 수온은 5.2%로 되어 있습니다. 5.2도씨. 그럼 2월달에 표층 수온은 동해는 8.8도씨, 황해는 5.2도씨. 동해가 더 높죠? 그래서 기역번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니은번 8월의 표층 염분은 동해가 황해보다 낮다. 표층 염분을 보도록 하세요. 염분. 자, 동해는 33.2%, 이게 백분율이 아니고 표에 보면 천분율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2고 황해는 32.1이네요. 8월 달에 보시면 8월 달에 표층 염분이기 때문에 수심 0m인 지점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월에 동해는 33.2, 황해는 32.1. 동해가 더 높네요. 디귿번 표층 수온의 연교차는 동해가 황해보다 작다. 동해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19번 문항이죠. 동해와 황해를 비교했을 때 8월과 2월에 연교차니까 물론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 되겠습니다만은 수온이 8월 달에 수온이 더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2월과 8월로 볼까요? 2월, 8월. 표층 수온입니다. 표층 수심 0m. 자, 동해 2월은 8.8로 되어 있고 8월은 26.5로 되어 있죠. 차가 16.8도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황해는 2월달이 5.2, 8월달이 24.8, 차는 19.6도씨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연교차는 동해가 황해보다 더 작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리을번 동해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8월이 2월보다 크다. 역시 도표에서 확인해 보시면
동해는 8월 달에 수온의 깊이 변화입니다. 깊이 변화. 8월 달에 수온의 깊이 변화. 자, 수심 0m인 지점에서 수심 250m의 지점까지 수심 0m의 지점에서 수심 250m의 지점까지 8월 달 수온 변화를 보시면 25.6도씨에서 1.2도씨 이 폭이 여기에 있는 폭과 황해에 8월 달에 이거는 2월과 8월을 비교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2월 8월은 도표 이게 8월인가요? 이게 8월이네요. 8월. 그럼 2월은 8.8도씨에서 2.2도씨까지 이 폭의 차이가 8월 달에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수온 변화는 8월이 2월보다 크다.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3번 디귿번과 리을번에 해당이 되겠죠. 이 시간에는 이 문제까지만 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